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예. 앞서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블록체인. 그래서 블록체인의 이제 개념이라든지 뭐 종류,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언급했었고, 이번에는 그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의 우리 보안 위협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앞서 한 거에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면, 그게 이제 블록체인 2.0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블록체인이 1.0이 있고 블록체인이 이제 2.0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블록체인의 그 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디지털 통화예요. 디지털 통화가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1.0이 되는 거고, 이러면서 발전하는 게 스마트 콘트랙트랑,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2.0부터는 여기 보면 디지털 커런시 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디스트리뷰티드 어플리케이션까지 가는 게 이제 그 블록체인의 2.0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단계를, 블록체인의 그 단계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했는데 4개 박스로 제가 나오려 했죠. 4개 박스로. 4개 박스로 해서 블록 체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블럭이 나오는 거고, 크리에이팅 블럭, 블럭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록 체인인데 무엇을 체인하냐? 뭐 체이닝이라고 해도 되고, 체이닝 레더, 원장, 원장을 서로 이제 그 원장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프로파게이션, 이제 이렇게 보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맨 앞에 단계가 뭐냐? 트랜잭션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중심을 잡고 해서 트랜잭션 블록, 트랜잭션이 일어난 거를 블록화해서 걔를 어, 원장을 만들고 다시 이제 프로파게이션 하는 거,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요소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제가 어떤 함수가 들어간다고 했죠? 해시 함수가 들어간다고 했죠. 해시 함수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전자 서명, 디지털 시그니처가 들어가는 거고, 이 시그니처에 대해서 암호화, CRYPTOGRAPHY, 크립토그래피, 암호화가 되고, 나중에 암호화된 거를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컨센서스. 그래서 해시 함수가 이제 기본이고, 해시 함수에 대해서 디지털 설명 들어가고, 이를 암호화해서 이제 컨센서스 이루어지는 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종류라든지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그 종류나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요. 예,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종류가 한 3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P2P 네트워크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중앙 집중형이 아닌 중앙 분산형, 중앙 분산이라고 하니까 좀 이런데요. 디센트럴라이드 뭐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크,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통신에서 얘기되는 거고요. 여기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분산, 원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로 데이터, 그 다음에 블록 스토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블록체인을 이제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2.0에 대해서 놀아시오 하면은, 이러한 그 서비스, 단계, 요소 기술, 종류, 블록체인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원장, 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언급해주고 가면은
뭐 내용이 좀 꽉 차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블록체인의 오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그 블록체인의 보안 이슈가 무엇이냐. 예, 블록체인도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이제 키 관리 이슈가 있어요. 블록체인에 이제 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주는 게 좋죠. 키 관리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간에 서로 거래를 이뤄야 되는데 거래 합의 51%가 이제 51% 공격이 있기 때문에 거래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자의 권한 이슈가 있어요.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거기에다 일부 권한을 뭐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소프트웨어 보안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보안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컴플라이언스 보안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저는 이걸 이해했어요. 키가 거참 크다. 거참 크다 해서 컴플라이언스 그게 이제 이슈다. 그래서 키 관리 이슈, 키가 거참 크다. 거래 이슈, 그 다음에 참여자 이슈,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키 관리 이슈가 뭐냐? 키에 대해서 도난이라든지 뭐 분실 또는 취약한 키를 생성하는 거죠. 취약한 키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암호화가 좀 이렇게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대응 방안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자.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키 관리를 하자. 그게 되는 거고요. 거래 합의는 이제 합의 가로채기가 있을 수 있고요. 블록체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움직이는 거를 이제 가로채서 비정상 거래를 만드는 거죠. 비정상 거래.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죠. 모니터링 필요하고 비정상 거래라든지 합의 가르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빨리 개선하거나 또는 신고해 갖고 뭐 차단하거나 뭐 그런 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의 권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자의 권한이 갑자기 더 커지거나 권한을 오남용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하게 권한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또는 이걸로 인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은 불필요한 정보라든지 불필요한 정보는 이제 삭제를 하고 거기에 맞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적정한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적정한 권한을 줘서 참여자의 권한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는 어디나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어떤 컨트랙트 계약에 취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제3의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제3의 기관을 이제 통합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서비스 보안은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뭐 DR도스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별도로 또 올릴 건데요. 외부에서 이런 비정상 거래를 방해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뭐 라우터라든지 보안 장비라든지 이쪽에서 필터링을 해서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컴플라이언스 이유는 이제 뭐 책임이라든지 뭐 개인정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비대면에 대한 신분을 확인을 하고 신분 확인 기술을 해서 투팩터로 해서 키 인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키가 참 크네. 그래서 키 관리 이슈, 키가 참 크네. 거래 합의 이슈, 참여자 이슈, 컴플라이언스 이슈, 뭐 소프트웨어 보안 이슈 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혹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할 때
이런 그림 하나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드 오프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보안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 보안이 좀 강해지는 거죠. 보안이 너무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비용이라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하면 비용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안 공들을 또 너무 뭐 보안의 강도가 이제 세지는 거죠.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라고 봐야 되나? 비용은 없이 보안을 너무 내릴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트레이드 오프 그런 말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방안을 너무 과도하게 세워도 안 될 거고 과도한 정책을 세우면은 좀 무거워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라이트하게 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조합을 해서 블록체인을 서비스하는 게 향후 뭐 지금이나 향후나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좀 유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블록체인 보안 위협에 대해서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키 곧 참 커.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겠죠. 키가 참 크다. 네, 그래서 정리하시고 취약한 키 관리. 그래서 최신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취약점, 디도스 공격, 상호 운영의 미제공, 스마트 계약의 취약, 기술적으로는 키 도난에 대한 또는 분실에 대한 위협이 있고 관리적으로는 거래 검증의 합의 또는 참여자의 권한에 대한 노출이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서 키 곧 참 커 또 요 그림을 외우라고 연상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키 관리 관련돼서는 키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위협이 있고 거래 검증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 가로치기, 중간에 가로치기 할 수가 있고요. 참여자의 권한 관련돼서는 권한이 오남용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비대면 신분 확인이라든지 이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되고 블록체인에 대한 소프트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1.0, 2.0으로 발전돼서 디지털 커런시, 스마트 컨트랙트, 디스트리뷰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한다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의 보안 위협과 대책 방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거는 앞 시간에 했던 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블록체인의 종류,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각각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